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31번부터 할게요. 지혜와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할 훌륭한 자산. 갖추다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야 할 훌륭한 자산, 재산이에요. 우리에게 성공과 부를 안겨줄 수 있다. 보통 지혜와 지식이 의미하는 것은 진실, 원칙, 그리고 일반 교육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라라라, 경험과 통찰력. 경험은 알고 있죠. 통찰력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힘이에요. 통찰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인류는 생각하는 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책에 의지해 왔다. 소설이든 논문이든 책은 독자에게 실제와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공한다. 역사, 철학, 예술 및 그 밖의 어떤 분야든지 몇 시간 앉아 책을 읽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술을 이해한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생각의 폭을 넓히는. 여러분 여기 잘 모른다 하면 생각이라고 여기도 생각 있네요. 비슷하게 한번 읽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삶이 우리에게 생각의 폭의 넓이를 이야기해요. 생각을 이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으로 넓혀서 할 수 있게 하는 경험과 통찰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서 책을 보며 넓혀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 32, 33, 34번은 같은 거 찾는 거예요. 거리 예술은 공공장소에서 개발하거나 만들어진 시각, 눈으로 보는 예술입니다. 이는 다양한 주제와 활동들을 활용하여 예술적이지 않은 배경을 추구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거리 예술은 평범한 주제뿐만 아니라 정치나 인종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도 다룹니다. 여기서의 다루다는 사용을 하다, 이용을 하다, 확인을 하다 등등. 거리 예술이 예술의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요. 개척하고 사회의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가 되었지만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 거리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자, 1번. 거리 예술은 여러 가지 주제에 맞는 예술적 활동을 좇는다. 좇는다는 쫓는다예요. 따라간다라는 뜻인데 거리 예술은 여러 가지 분야 주제에 맞는 예술이에요? 아니요. 여러 가지는 맞지만 예술적 활동을 쫓는 것이 아니고 개척을 하고 만듭니다. 거리 예술은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리 예술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것.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죠. 자, 거리 예술은 새로운 예술 분야의 하나로 의사소통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야기하죠. 물론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고 했어요. 조금 어렵죠, 슬슬. 33번 멀미. 우리 멀미라는 말은 알죠, 여러분? 여기 멀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멀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나 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일어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 어지럽고 구토, 토하고 싶고 열이 나요. 발한 등이 있다. 멀미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뇌와 감각기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뇌와 감각기관의 충돌이라고 나왔어요. 몸이 움직이는 동안 시각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과 뇌가 서로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 결과 뇌는 장기의 신호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되며 결국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다. 같은 것 찾기. 멀미는 교통수단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니야. 멀미의 원인은 뇌와 감각기관의 불균형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죠. 뇌와 기관의 불균형. 그렇죠? 균형의 반대 불균형 맞지 않은 거예요. 멀미 증상은 한 장소에 머무를 때 아니여 이동할 때라고 했어요. 멀미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요즘 유럽에서 의자 없이 서서 일하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별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한국 기업부터 정부 기관까지 서서 일하는 문화, 즉 스탠딩 워크를 도입한 회사가 생겨나고 있다. 한 회사는 스탠딩 워크를 도입한 이후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줄고 예산까지 절감되었으며 건강과 운동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허리와 혈액순환, 피가 도는 데에 좋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심장에 있는 거예요. 질환 등의 발병률, 병이 발생하는 퍼센트예요. 발병률도 낮아져 조기 사망 위험도 줄어든다고 한다. 스탠딩 워크는 특별한 사람 아니요. 여기 별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좀 별나지 않다고 했죠. 스탠딩 워크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병을 유발한다. 아니야, 발병률이 줄어든다. 발병률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스탠딩 워크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도 않죠. 도입한다고 했죠. 한 기업은 스탠딩 워크를 도입한 후에 여기 예산까지 절감.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소아 비만. 소아 나이가 어린 사람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비만은 뚱뚱한 거죠. 소아 비만은 환경적, 유전적, 생리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초래 원인이 됩니다. 생깁니다. 비만 아동들은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소아 비만이 건강 문제이면서 사회적 문제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는 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소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 4번. 그렇죠? 자, 어른들이 발 벗고 나서다는 열심히 먼저 나서는 거야. 그 말은 없어요. 소아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했죠. 노력해야 하는지 중요하다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소아 비만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으로 이어지므로 초기에 해결해 이러면 빨리 시기가 앞에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자, 36번 해볼게요. 반려동물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어휘 반려동물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이야기하죠.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왔으며 가족 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신체 활동을 장려하여 우리의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도 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의 사람들과 사는 능력이죠.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심장이 갑자기 네,
심장 발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1번 장수, 오래 살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이런 말 없어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반려동물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성 때문은 아니에요.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할 수 있다. 그건 맞지만 증가를 이미 했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인간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똑같이 여기 아까 있었죠? 정답은 1번, 아니 4번입니다. 다음 37번. 헬리콥터 부모.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몰라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면서 보면 돼요. 이렇게 토픽에서 읽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쓰기 어휘로 사용될 확률이 높으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헬리콥터 부모랑 부모들의 과잉 심한 거예요. 양육은 아이를 기르다죠. 아이를 기르고 키우는데 뭔가 심해요. 과잉 양육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항상 주변을 맴돌다. 아이가 여기에 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여기 주위에 있는 거예요. 주위를 맴돌면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부모를 말한다. 과잉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들이 미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걱정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많은 부작용을 생기게 한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자녀를 지나치게 너무 심하게 보호하거나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한다면 아이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의존적,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의존적이다. 의존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들을 성공적인 어른이 되도록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부모들은 자녀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맞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 지금은 그 반대예요. 대신 해주는 것을 줄이자라는 거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과잉 양육이니까. 4번.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렇죠. 여기 나올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좋은 방법은 자신감을 주고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다. 의존적인 사람. 안 되는 거죠. 다음 38번.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몸과 마음을 다 써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모든 사람이 꿈꾸는 행복, 친구와의 우정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가 확장된 철학하기는 정말 잘 살기 위해 삶을 잘 조각하기 위한 기술이다. 우리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데 큰 수고와 노력이 들지 않는다.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말하는 풍요는 넉넉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을 아름답고 넉넉하게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새롭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니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온몸과 마음으로 생각, 그렇죠? 몸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여기 우리가 명사 이야말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야말로라고 했죠. 잘 살기 위해 온몸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온몸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3번.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자, 보기에 문장이 들어갈 거 찾으면 됩니다. 41번까지예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보기를 볼게요.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 어떤 현상이겠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연구를 한다 이야기해요. 어떤 이러한 현상, 첫눈에 반하는 사랑 같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 뒤에 보면 연구에 따르면이 나왔어요. 연구에 따르면 연구가 끝나고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의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니까 앞에 나온 거. 그리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40번.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바쁜 생활 방식은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고 음식 준비 시간도 더 단축시키고 있다. 또 이제 보기를 볼게요. 빠르게 변화하면서 식습관을 바꾼다. 그런데 여기 패스트푸드가 나오네요. 패스트푸드는 금방 준비가 되고 저렴하며 또한 음식을 포장해 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패스트푸드. 그럼 패스트푸드는 금방 장점이 있다. 한번 볼게요. 더 단축시키고 있다. 패스트푸드라는 개념이니까 먼저 설명을 해줘야겠죠. 패스트푸드라는 개념은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나 몇 분 이내로 조리 가능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뜻하는 말이다. 패스트푸드의 역사는 고대 로마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음식과 와인을 판매하였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패스트푸드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오늘날 패스트푸드의 상징이 되었다. 또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의 낮은 영양가와 건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우려, 걱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는 그러나 해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앞에는 좋은 이야기 하겠죠. 여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장점이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패스트푸드의 개념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했다고 패스트푸드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장점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패스트푸드의 걱정까지 나타내는 것. 정답 4번. 41번. 시각 예술, 눈으로 보는 예술이에요. 한 종류인 캘리그라피라는 개념은 캘리그라피네요. 글자 쓰기 기술을 이용하여 예술적인 디자인과 필체를 창조해내는 것을 말한다. 보기. 동양 문화권에서는 각 나라마다 캘리그라피를 가리키는 고유한 명칭이 있다. 또한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럼 앞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겠죠. 고대 시대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들은 자신만들만의 서체, 글씨체예요. 글씨체를 개발해 냈기 때문에 캘리그라피의 역사는 글자가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캘리그라피는 종교, 예술, 폰트 디자인, 책 디자인, 청첩장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대부분의 서체들은 규칙성과 리듬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양과 디자인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수파, 일본에서는 쇼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예로 불린다. 이렇게 고유한 명칭 이야기 나왔네요. 그럼 중국에서는 이렇게, 일본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리을에 들어가야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1번까지 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나요? 보통 여기에서 모르는 어휘들이 3개 정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의 책이 항상 깨끗해서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공책에 쓰고 확인하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럼 오늘 세 번째는 여기까지 공부할게요.